우리 프로그램 초창기에 7번 국도 길에 대한 주제로 무리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부산에서 고성까지지만 7번 국도 더 길었죠. 네, 7번 국도의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길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시안 하이웨이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까 사실상 이 7번 국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거든요. 자, 원희 씨 그리고 손 좀 한번 줘보세요. 자꾸 남자한테 왜 이래, 남자끼리. 저는 이 길을 우리 원희환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같이 걸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죽어요, 그 길을 걷다가. 네, 두 분보다 먼저 그 길을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 해요. 오.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오신 분이신데요. 강릉 원주대 김영식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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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의미 있는 여정을 하고 오셨다고 저 알고 있는데 네.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7번 국도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광대한 자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연해주. 무심히 눈을 들어 어리든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곳. 그 풍광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서 가슴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픈 역사가 곳곳에 버려진 무덤처럼 묻혀 있다. 연해주는 우리에게 그런 곳이었다. 우리에게 연해주는 어떤 곳인가? 굶주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맨손으로 땅을 일구는 곳.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북한 속에 맨몸으로 쫓겨나 강제 이주 수송열차를 탔던 곳. 일제에 맞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뿌리며 싸운 곳. 이제 남과 북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희망의 땅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항일 투쟁지 크라스키노로 가는 길. 하산스키군에 속한 이곳은 러일 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다 순직한 크라스킨 중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닿을 듯 말 듯 보이는 두만강. 그리고 그 건너 산자락 끝 연추아리 마을. 이곳에서 시작했다. 맨손으로 터전을 가꾸었던 것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사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하바롭스크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바트스코이의 마을. 한중 러시아인이 섞여 있었던 88여단이 주둔했던 곳이다. 옛날 부대가 있었던 그 유적지라는 거 아니요? 기념탑 바로 옆에 당시 88부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만주의 동북 항일연합군은 일본군의 거센 토벌 공세에 밀려 이곳까지 건너왔고, 당시 정규군과 별도로 국제 88여단을 편성한 것이다. 중국인이 여단장을 맡은 88여단 항일부대에 고려인도 여자들까지 무려 60여 명이나 부대원으로 있었다고 하니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연해주는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단단한 고리로 연결된 땅이다. 우스리스크 지역 고려인들의 문화 중심지로 러시아 한인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9년에 개관한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전시된 역사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합방이 통과되고 돌아갈 조국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연해주 고려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또 얼마나 컸을까.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다. 또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핵심 근거지로 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하바롭스크 향토 박물관.
이곳은 극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1894년에 세워졌다. 하바롭스크를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볼로차의 북하 전투 등 혁명군의 활약상이 전시돼 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백군과 맞서 싸웠던 고려인 볼셰비키의 유물이 이곳 박물관 수장고에 귀하게 보관돼 있었다.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됐던 그 시절의 우리 이야기. 우리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독립운동사의 빈칸. 봉인을 풀고 나온 것은 깃발이었다. 바로 한인사회당 창당 깃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 밖으로 내쳐졌다. 남한에서는 이념 문제로, 북에서는 정통성 문제로 묻어버렸다. 항일운동사 사상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이다. 연해주 곳곳에서 140년 뿌리 내리며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을 만났다. 북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한 것은 희망이었다.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이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남한, 북한, 이념을 떠나 북방을 호령했던 발해의 후손 한 핏줄인 우리는 이곳 연해주에서 평화 그리고 통일된 내일을 꿈꿔본다. 칠번 국도를 따라 출발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그 길 위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교수님 그 직접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내용이 무겁긴 한데 네. 이제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7번 국도가 동해안으로 이제 뻗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노선은 이제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 가면은 우리의 이제 선조들이 이 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벌었던 그런 장소들이 아직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하발로브스크 향토박물관이 나왔어요. 거기 네. 수장고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렇죠. 한인사회당 창당 깃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교수님? 이제 사실 거기 보면 이제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본래 이제 7살 때 이제 한국 함경 남도에 살다가 아버지하고 이제 러시아를 갔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제 하바롭스크를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한인들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33살에 짧은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그 행적들은 그래도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 그런 행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들고 있었던 그 대장기 같은 거죠. 그 깃발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방송에서 처음 확인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군인들하고 결국은 이제 백군이라 그러죠. 이제 러시아 제정된 군인들에 잡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김 알렉산드라 선생님께서 이제 예. 항일 투쟁을 벌이다가 일본군에 체포가 돼서 처형이 예.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처형이 됐던 장소가 아무르강. 예. 예, 그곳에 또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요. 이제 그게 그 장소가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하바롭스크에 있는 곳인데 그 앞에 이제 아무르강이 이제 크게 흐릅니다. 아무르강. 예, 중국은 이제 그걸 이제 흑룡강이라고 부르는데 강 이름을, 러시아는 이제 아무르강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이제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거기까지 이제 이게 백군하고 일본 군들이 이제 몰아붙입니다.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덕 위에 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총으로 결국은 이제 사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무르강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시국이 시국이고 관련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관심 많지 많죠.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예. 처음 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도 뭐 기환 씨와 함께 부끄러워지는 한 사람인데요. 자, 러시아는 치열한 그 독립운동 역사의 시작이자 아시안 하이웨이의 허리입니다.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또 현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